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여러 질문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청사진이나 의지는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지역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현장 점검에 참여 제한 조치를 두고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을 향한 질의는 시작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최 회장이 건강 등을 핑계로 청문회를 피하려 했다며 앞다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유튜브 염자상이나 경추부 염자상 같은 경우는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에 허리에 염자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국회 청문회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부임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20명.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최 회장은 노후시설과 관리감독 노력 부족 탓이라며 앞으로 1조 원을 더 투자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포스코 제철소가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에 의한 요인하고 그 외에 이제 관리 감독자의 관리 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재율이 높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비에는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포스코 측이 자료 조작을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금방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 감독 시 위험성 평가를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청문회가 책임 면피에 급급한 포스코의 폐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광양제철소 현장 점검에서도 포스코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던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론 언론사의 동행도 거절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원을 포스코가 감나라 배나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당사자로서 문제 개선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투명한 공개를 거듭 약속했던 광양시와 전라남도마저 광양제철소의 거절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상황. 포스코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 공개가 어렵고 방문 대상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와 지역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에서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로 근무하는 50대가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고 동료 교사와 원생, 학부모 등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이 교사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목포의 화장품 방문 판매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같이 갔던 친구가 검사 받아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영암에서는 대불산단과 사무중공업 노동자 등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 12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체 채취에서 결과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신속 PCR 검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검사하게 됩니다. 이제 선제 검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숨어 있는 무증상자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첫 예방접종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종사자가 되겠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65세 미만의 입원자, 이어 전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3만 3천여 명이 접종하게 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94%, 요양시설은 9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암 등 지병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위반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법안심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소병철 의원실은 시간 부족으로 12번째 안건까지 논의할 수밖에 없어 32번째 안건인 여순사건 특별법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등은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의혹에 이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구희승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주윤식 예비후보 측이 경선에 불복해 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주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윤식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자신을 탈락시키기 위해 누군가 조작된 문자 메시지를 전남도당에 제출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예비후보자 공천심사 결과 고흥 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공천 후보는 후보 간 진정서 접수와 고소 고발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천 후보자 선정은 적합도 여론조사 40%와 도덕성 20%, 업무 수행 능력 20%, 정체성, 기여도 20%를 종합해 1, 2위 간 격차가 심사 총점 30점 이상 벌어지면 단수 후보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이제 곧 안전점검에 들어가 늦어도 다음 달 말이면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운영사와 시 당국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분쟁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적자 책임 분쟁이 끝난 건 지난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스카이큐브를 운영사에서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스카이큐브 인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순천시와 운영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 시점을 오는 28일로 확정한 겁니다. 무상 인수에 앞서 오는 26일에 순천시장과 인수위원장, 순천 에코트랜스 대표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는 순천시의 건물 등 시스템을 무상 이전하고 2년치 부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겁니다. 순천시의 스카이큐브 정상 운행도 속도를 냅니다. 순천시는 위탁 운영 계약을 마무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말에만 부분 운행을 했던 스카이큐브가 본격적으로 운행에 나서는 겁니다. 3월 말경에 순천시에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과 동시에 경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원과 스카이큐브의 통합 발권도 추진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문학관역에서 무진교까지 도보 이동 구간은 친환경 관람차가 투입됩니다. 2년여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정상 운행을 앞둔 순천만 스카이큐브. 스카이큐브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잇는 대표 관광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찰한 호남 지역 광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박병종 고흥 군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야권 성향의 지자체장 가운데 호남의 자치단체장 5명이 사찰을 받았으며 전남에서는 박병종 전 고흥 군수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박병종 전 고흥 군수가 고흥군 나로도 어민회 등과 만나 나로호의 발사 실패가 MB정부의 책임이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나로호 관련 대정부 비난 여론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동북권에 해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어 방제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9년 전남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11,241그루로 관련 방제 대책과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식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은 순천 4천여 그루, 여수 3,700여 그루, 광양 3,300여 그루로 전남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개정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수 지역에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12곳, 2,300여 실이며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400여 실에 달합니다. 광양 섬진강 일대에 이어 순천에서도 상당수의 산란기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채 발견돼 환경활동가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순천시 용당동 인근 저수지에서 산란기 두꺼비 수백 마리가 발견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수많은 개체가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군은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빠르게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 폐교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캠핑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 공동체에 폐교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동 투자가 가능한 지자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해저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해제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5년 무안 거점 고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개교 37년 만에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7년 동안 방치되면서 외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넓은 운동장에는 자풀이 자라는 등 볼성산업계에 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의 심장이었던 학교가 흉물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되살리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교의 넓은 운동장은 차박이나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야외 숲은 주민들의 모임과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의 폐교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동 투자가 가능한 지자체를 이달까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활용돼 자칫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폐교를 지역민의 공감 쉼터로 활짝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136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과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해 7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한 교육청과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유급식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만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순천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도 순천시 관내 어린이집 200곳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영유아 신체 피해와 보육교직원 상해 등 보육교직원 1,900명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양만기 등 어업기기에 끼어 선원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양만기 무선 긴급정지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가슴에 탈부착해 어업기기를 멈추는 무선기기를 개발해 4개월간의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흥구는 동강면 유든리 복합문화센터 일원에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850여 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동강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공간이 없어 각종 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활동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북부 권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